빼빼로데이에 16조 5천억 원을. 제4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기업만 111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은 눈싸움이 아니라 눈싸움. 2012년 리턴즈 뱅뱅뱅 빵빵. Oh boy. 안녕하십니까. 한중 핫라인 TV 중국 핫 이슈 MC를 맡고 있는 스지용입니다. 이번 주에도 중국 핫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올해 제4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수입 박람회는 전 세계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가와 지역에 총 3,000여 개 전시상이 참가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만 무려 111개의 기업이 참여했고, 삼양라면, 아모레퍼시픽 등 현대차, 기아차 등 한국 업체들의 전시장이 상당히 넓었다고 합니다. 또 놀랍게도 수입 박람회에는 중국 아나운서들이 현장에 와서 생방송을 통해 물건을 홍보해 주었고, 판매 데이터 또한 수많은 나라 언론을 놀라게 했답니다.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져온 잣을 14분 만에 무려 12만 캔을 팔았다고 합니다. 와, 세르비아의 원두, 치즈는 거의 1초 만에 동인하면서 재고를 계속 늘려달라는 네티즌들의 요구가 이렇게 빗발쳤다고 합니다. 박람회에 파견된 각국 대사들은 중국 친구들의 이 소비력에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3년간의 발전을 통해 중국의 이 수입 박람회는 이미 전시품이 상품으로 변화시켰고, 전시상을 투자자로 변화시켰고, 창의력과 이념을 교류하면서 중국과 세계를 연결시켜 국제구매, 투자 촉매, 인문 교류, 개방 협력의 다대 플랫폼이 되어 전 세계가 공유하는 이런 국제 공용 제품이 되었습니다. 판매자들은 좋은 제품을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고, 그 제품의 가치를 알아보는 소비자들은 또 더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이 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중국 친구들의 이런 소비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1월 11일 광군절을 빼먹을 수 없는데요. 바로 토픽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월 11일 날 빼빼로 어떻게 잘 챙겨 드셨나요? 우리들이 빼빼로를 먹는 동안에 중국 친구들은 미친 듯이 돈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중국에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이 유사한 11월 11일 관군절이 있는데요. 바로 이 온라인 쇼핑몰의 쇼핑 파티입니다. 행사 초기에 이 짝이 없는 솔로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대거 할인, 이 빅 세일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행사가 벌써 12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 시작 45분 만에 382개의 상가에서 약 1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185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날 단 2개의 플랫폼 8,894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광군절 예열 이벤트 때 라이브 커머스 BJ 두 분이서 188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조 원이라는 선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중에 굉장히 미스터리한 이 구매자가 있었는데요. 약 1억 2천만 위안의 인민폐로 역사 건축물을 한 채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 혜택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많은 중국 친구들이 충동구매, 바로 클릭하면서 충동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 광군절을 손을 자르는 날이라는 아주 무서운 별명을 붙이기도 했답니다. 구매를 손으로 하다 보니 다음 주문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을 자르겠다라는 이 자조의 의미를 가진 별명이라고 합니다. 네, 또 개인적으로 광군절 하니까 생각나는 또 사건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1월 11일 0시가 딱 되는 순간 바로 들어가가지고 쇼핑을 해야 되거든요. 거의 콘서트 티켓팅 하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아마 한 17년도인가 그때 11월 10일 일정이 너무 늦게 끝나서 저녁 12시가 다 돼갔을 때 어르신분들과 같이 식사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12시가 다 되오니까 마음은 막 이 쇼핑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12시가 딱 되자마자 거의 품절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딱 되자마자 바로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앞에 어르신은 계시고 제가 중간에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먼저 집에 간다고 할 수도 없는데, 아휴 올해는 글렀다, 쇼핑 못하겠다 했는데, 저희가 그 쇼핑을 포기한 그 찰나에 한 친구는 갑자기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근데 화장실 갔다 온 친구는 아주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쇼핑을 다 했다라고 했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나네요. 광군절이 거둔 이 놀라운 온라인 거래 총액은 모든 소비 관련 산업, 예를 들면 택배업, 운송업, 네트워크 기술, 지불 방식 등의 업그레이드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다년간 발전한 이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실제로 응용되면서 심지어 어떤 소비자들은 구매 후 30분 만에 집 앞에 택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축제의 이면에는 이 전자상거래의 과학기술의 디지털화로 실물 산업의 막대한 에너지, 클라우드 서비스로부터 이 사물 인터넷 기술, 스마트 물류부터 금융 서비스까지 이 다양한 분야로 자리를 잡았고, 디지털화가 소비 영역의 모든 부분을 한 단계 한 단계 차지하고 있으면서 쇼핑 붐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에도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여러분 이제 방한 대비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국에서도 며칠간 기온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네티즌들은 이 투신하는 정도의 기온이 내려갔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어느 지역은 하룻밤 사이에 무려 15도 정도 내려간 곳도 있고 눈이 내린 곳도 상당히 많아서 이 중국 친구들이 많이 감격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첫눈을 떠오를 때는 항상 첫사랑 아니면 이 낭만, 좀 로맨틱한 단어를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중국 동북부의 눈싸움이야말로 이 첫눈에 대한 대대로 된 존중이라고 불리웁니다. 중국에서 동베이렌, 동북인, 동북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 열정의 대명사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싸움을 언급할 때는 이 눈에 초점을 두는데 이 동북인, 동베이렌은 싸움에 초점을 둔다고 합니다. 엊그제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동시에 동북인 눈싸움의 영상을 시청했다고 하는데요. 이 장면 또한 상당히 장관이고 치열했다고 합니다. 와, 이건 뭐 나 빼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와, 누가 보면 이 눈 던지는 게 아니라 수류탄 던지는 줄 알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눈싸움을 하는 모습이 한편으로 부럽기도 합니다. 또 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눈싸움을 하다가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눈밭에서 아주 열심히 Hey Siri, Hey Siri를 부르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꼭 중국 동북쪽 지역을 가셔서 이러한 패션, 열정을 꼭 느끼고 오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며칠 후에 한국에도 눈이 온다면은 여기 영상에서 배웠던 기술로 좀 눈도 던지고 피하고 막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 한 중국 친구가 매일 저녁마다 어머님과 함께 인어아가씨 드라마를 같이 시청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몰래 이정현 선배님의 부채춤 그 춤을 또 몰래 연습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친구는 또 남자예요. 확실히 이정현 선배님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드라마, 음악 이런 컨텐츠들,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이렇게 흘러간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최근 중국의 틱톡, 이 더윈에서는 하나의 핫 이슈 챌린지가 시작되었는데요. 6천만 명이 동시 시청한 챌린지, 바로 한류 2012 리턴즈 변장쇼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2012년 한국 패션을 따라하면서 심지어 여성 그룹 FX의 리더 빅토리아 또 이번 챌린지를 동참했다고 하는데요. 와, 보시면은 진짜 그 2012년 그 당시 패션을 그대로 패러디했어요.
동작조차 그 당시 그 포즈 그대로네요. 2012년에 진짜 이 한류적으로 대단했던 게 월드클래스 싸이 강남스타일을 2012년에 발매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군입대 하기 불과 얼마 전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진짜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납니다. 아, 그때를 생각해보니까 진짜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좀 그렇네요. 그때를 발판 삼아서 이 K-팝이 인기를 끌면서 지금의 이 BTS까지 온 게 아닌가 또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2012년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한류의 전성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2012년도 제가 기억하는 거로만 해도 걸그룹이 소녀시대, 원더걸스, 미스 A, 시크릿, 티아라, FX, 에일리, 가인 너무 많죠. 남자 그룹도 누구 있을까요? 빅뱅, 엠블랙, 블락비, 샤이니, 인피니트 뭐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 아,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이전 영상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정말 그 당시의 열정이 좀 그대로 이 열정이 전달되는 것 같아서 또 굉장히 새롭습니다. 남은 2021년도 그리고 또 다가올 2022년도에도 이 한류가 더 널리 퍼져서 이 한중 간의 이 교류에서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중국 핫 이슈의 전부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이슈들이 펼쳐질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궁금하신 점, 알고 싶으신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